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오상아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상공인 끝판왕을 꿈꾸는 예비 소상공인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다양한 업종별로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자상거래법을 다루면서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전반적인 법률들을 확인해 봤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특히 소비자 변심 등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사업 시작과 동시에 소비자 분쟁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집중해서 배워가겠습니다. 네. 예. 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100대 생활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의 업종을 말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 100대 생활 업종 중에서 통신 판매업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48.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148%요? 148이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아니,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건 뭐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이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이 되면서요,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매년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들은 점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분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일어나지 않을 분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손쉽게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법 검색만 하셔도 전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상거래업 중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할 부분이죠. SNS 판매, 그리고 정말 요즘에 웬만한 어플 들어가면 다 요게 붙어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판매도 뭐 전자상거래법을 지켜야 한다. 이건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장사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이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분쟁 없이 장사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SSN을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크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특정 품목이나 직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통신 판매업자인가요? 개인 SNS로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통신 판매업자가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통신 판매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모든 걸 통칭하는데요. 제품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서 주문 정보를 받아서 판매하는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공동구매, 1:1 오더, 주문 제작 모두 상관없이 SNS 통해서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모두 통신 판매고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통신 판매자 맞습니다. 저도 사실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 SNS에서 소소하게 시작을 해볼까 했었는데 SNS 판매까지도 법이 정하는 판매자가 되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네, 일단 뭐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뭐 바로 신고부터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 SNS에 공동구매나 뭐 이 정도로 판매하는 걸 상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엄연히 통신 판매고요. 통신 판매 업자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영웅님께서 또 많이 못 파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올렸는데 우리 엄마랑 내 친구 2명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전 연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SNS에서 운동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새내기 마켄러입니다. 판매도 잘 되고 있고 고객들이 원하면 환불도 잘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환불해달라고 한 고객분이 DM을 보냈어요. 반품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관련된 내용은 DM으로 주시면 되는데 무슨 일이실까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라인으로 물건 파시면서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다고요? 저 어이가 없네요. 아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여러 사람 보는 곳에 개인정보 올렸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알려달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동네 가게만 검색해봐도 뭐 상호니 주소니 전화번호니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세상이 좀 많이 험하잖아요. 예, 좀 사건 사고도 많고. 과장님,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장의 주소, 그다음에 고객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휴대폰 번호일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물건 하나 환불하려고 하는데 뭐 DM으로만 문의하라고 하고 답변도 잘 안 오고 사업장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진짜 황당하죠. 그렇죠. 실제로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이 판매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DM이나 카톡, 문자 등 이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정도는 열어두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창구를 통해서 주소지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피해 구제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흔치 않지만 정말 연락할 길이 없는 사업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의 위법 사실을 통보합니다. 판매자 표시부터 시작해서 청약철의 거부까지 모든 위법 내용을 기재해서 통보합니다. 판매 정보 절대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 판매업자인데 이런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시정조치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신원정보 미표시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원정보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 같은데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벌금 낼 수도 있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챙기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사연자 질문까지 만나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주문했을 때 공장에 오더하는 방식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게시글을 공지했는데요. 읽지도 않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청하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전화로 막무가내 고객이랑 싸우기까지 했어요. 고객님, 너무 죄송한데 이게 주문하시면 공장에 오더가 들어가는 방식이라 환불이 어려우세요.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해 주세요. 그럼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품 문제 없이 단순 변심이면 환불 불가라고 공지사항에 써놨는데요. 아니 뭐 조그맣게 어디 써놨나 본데 저는 본 적 없고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와서 환불에 불가라고 하면 다예요?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귀걸이라고 어디 싸구려 사서 비싸게 붙여 팔면서 참, 당장 환불해 주세요. 아니 고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거 공장에 공인비 제일 비싸게 주고 만든 거예요. 부속 하나하나도 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거라고요. 됐고 환불이나 해줘요. 그 제가 연기하면서도 약간 양쪽 다 입장이 되는데, 일단은 화가 나네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미리 고지했는데 고객의 단순 변심 환불해줘야 하나요? 야, 이거 진짜 읽으면서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이제 소비자가 너무 얄밉기는 한데 환불하셔야 됩니다. 이거 봐요, 어쩔 수 없어. 전자상거래법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약철회입니다. 청약철회는 계약이나 물건에 문제가 없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고객은 제품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지를 했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굳이 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의 원칙에서 벗어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공장 오더다, 마켓 특성이다, 제품 특성이다, 또는 미리 공지했다. 이런 것들 다 인정 안 됩니다. 네, 오히려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청약청해를 방해했다라고 간주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건데 사실 청약 철회가 법으로 규정된 소비자 권리이긴 하지만 진짜 1대1 오더라서 환불했을 경우에 재판매가 쉽지 않은 그래서 판매자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 경영상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를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지난번 시간에 알아봤듯이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소비자 사용으로 재화 가치가 감소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된 경우, 그리고 복제가 가능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인 경우,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주문 제작. 주문 제작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봤고요. 사실 이 6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청약 철회는 인정됩니다. 이 점을 항상 인지하시고 사업장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실제 사례자의 사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아기 옷을 제작 판매하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공장에 오더를 해서 제작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개인 계정에만 올려서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통신 판매업자 신고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네. 일단 신고를 안 하셨어요. 네. 이거 안 됩니다. 일단은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연 보면요, 가까운 지인들 대상으로 판매한다라고는 하셨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계속 사업을 확장할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네. 규모가 좀 있어요. 사장님, 지금 물건 파실 때 아니신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를 위반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멈추셔야 됩니다. 적게 판매하는 거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긴 한 거죠. 그렇죠.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간이과세자. 이게 아니면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벌금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들었는데 3,000원 또 들어도 셉니다. 아, 너무 세요. 네, 전자상거래법 제42조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신고 안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하십시오.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부터 좀 뭔가 허전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호라든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신원정보 표시 제대로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작부터 계속 과태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조금 급합니다. 이거 정말 근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자, 빨리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매자 정보도 제대로 표시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익숙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마켓 특성상 1대1 오더 제작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도 보이네요. 이거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것도 벌금 또 나갈 것 같아요. 네, 이제 개인의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단순히 SNS로 물건을 파는 것 뿐인데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마음이 변해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환불해드려야 한다. 정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네. 그렇죠. 물건을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계속 강조하게 되죠.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의 핵심입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 마켓 특성상 1대1 오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 다 전에 배운 것처럼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다양한 이유로 환불 불가를 고지하시는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이건 공장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라 손수 제작하는 핸드메이드다. 재질 특성상 딱 한 번만 입어도 모양이 변형된다. 공동 구매기 때문에 특정인의 물건만 환불해 줄 수가 없다. 또 환불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했다. 소비자도 여기 동의했기 때문에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된다. 네, 전부 다 효력이 없습니다. 저도 한겨울 외투라고 해서 구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한겨울 외투가 아니라 무슨 바람막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한겨울에 산 건데 통풍이 엄청 잘 되니까 환불 요청을 드렸죠. 근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아니 제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신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대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왜 신중하지 않았냐고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 그 신중하게 구매를 하라니까 왜 신중하게 구매를 안 했어요? 혼내주세요. 아니 그분 약간 왠지 이랬을 그 것이다. 사장님 오신 줄 알았어요. 아예 한번 연기해봤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쇼핑몰은 물론이고 개인 SNS도 모두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 변심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시정조치 대상이고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청약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외투 같은 경우는 제 단순 변심이 아니라 소개되는 사진하고 너무 달랐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단순 변심은 아니죠.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에 따라서 더더욱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또 마음에 걸리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상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 수령하신 날짜 기준으로 하루 안으로 연락 주셔야 교환 가능하세요. 아하, 이거 뭐죠? 하루? 방금 설명드렸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품이 좀 불량하다 하면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제품이 불량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구를 하면 환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 안에 연락을 달라. 이 부분은 사실 전혀 효력이 없는 얘기일 뿐더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8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0항에 따라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사업자분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좀 어지러워지려고 그러는데 이거 단순히 사연 몇 줄 이게 판매 페이지 한 장 봤을 건데 지금까지 나온 벌금이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신 정말 똑띠기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첩첩산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지연배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불을 약속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지연배상금까지 소비자에게 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벌금도 많고 지켜야 할 수칙이 많은데 또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걸 요구를 하는 건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좀 남아있거든요. 자, 이거 아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메신저 아이디 하나 딸랑 올려놓고 환불은 여기로 연락하라고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환불은 안 돼요. 굳이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21조 위반인데요.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정말 이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벌금으로만 지금 큰일 났거든요. 이 사실 과태료 같은 부분은 저희 이제 소비자원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전자상거래법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전자상거래의 꽃, 일명 라방,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다들 정말 많이들 보시죠? 사실 지금 토크하는 와중에도 제 핸드폰에 알람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요즘은 누구나 지금 아이쇼핑을 그냥 사이트를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를 굉장히 많이들 보시는데 품목 또한 종류 또한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문적인 진행자가 아니라 실제
생산자나 그 물건을 판매하시는 뭐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제품을 소개하시고 판매도 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있고요. 아예 뭐 예능처럼 엔터테인먼트랑 결합한 타입의 라방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라이브 커머스 일명 라방. 이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연예인분들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이 소비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의미하죠. 말씀 주신 것처럼 요새는 연예인분들이나 전문 진행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생산자, 판매자 등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구매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원에 육박하고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라이브 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라이브 커머스가 홈쇼핑 방송의 인터넷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홈쇼핑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많이들 옮겨가고 계시죠. 이제 기존 홈쇼핑사들도 앞다붙어서 이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보기에는 고객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의 구매 방법, 판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예, 작년에 저희 이제 소비자원에서 라이브 커머스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5점 만점에 3.62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서비스 품질이나 신뢰성, 뭐 결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는데 서비스 체험 만족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 체험 만족도가 뭔지 좀 생소해서요. 요거는 사실 뭐 방송 끊김과 같은 기술 문제도 있고요. 방송 멘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좀 높았어요. 여러분, 이런 가격 절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런 멘트. 제가 했던 거네요. 네. 이거 하나면 머리, 어깨, 무릎, 발, 관절염 다 없어져요. 이런 과장이나 거짓 멘트,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인 감정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멘트들이 고객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법의 세계라는 게 제가 알면 할수록 참 깊네요. 이 도처에서 정말 각종 제한이 또 있죠. 그래서 2021년도 저희 소비자원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당한 표시 및 광고라는 게 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무더기로 적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분의 1이면 꽤 높은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 TV 홈쇼핑은 이 판매 방송 심의에 의해서 이 엄격하게 좀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도 이 매체만 바뀌었지 사실 TV 홈쇼핑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라이브 커머스는 이런 규제 법률 같은 게 있습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통신 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고요. 다만 라이브 커머스는 이 신원이나 거래 조건의 정보 제공이 문서에서 영상으로 옮겨졌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해서는 거짓 과장된 광고 관련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당 광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상위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식품의 경우에는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면역력 증진에 좋다, 치매에 좋다, 암에 좋다, 갱년기에 좋다 이런 표현들인 거죠. 이건 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뭐뭐에 좋다, 뭐 좋다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듣는 표현이라서 사실은 근데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저는 좀 약간 의아하거든요. 이게 식품을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과 같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또 허가받은 건강식품인 것처럼 오인에게 하셔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키 크는 영양제나 스트레칭 기계를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성장물질 함유,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이런 표현이랑 검증받은 성장운동기구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거든요. 특허받은 성장 물질을 제가 몇 년만 빨리 알았어요. 봐봐 이렇게 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이제 구미가 당기는 표현이죠. 네네. 이게 명명백백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품을 조사했을 때 효과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고 해요. 거짓말이었네요.
네, 그래서 거짓 과장 광고입니다. 공정위는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청소년 성장 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한 표시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또 제가 소상공인이지만 또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아쉽네.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네. 피클 라인은 지났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는 한데 판매자는 실제로 진짜로 그 효과를 본 거예요. 나는 검증이 됐어. 자, 그래서 문구에 개인적 경험이라고 기재를 하고 건강기능 효과에 대해 홍보를 한다면 요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구에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아쉽네요. 예. 사실 지금 장바구니 한 3개 담겨 있었는데 예. 빼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습니다. 두 분 근데 계속 아쉬울 수 있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화장품 사례도 있거든요. 예.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또는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름 개선, 뭐 미백 뭐 이런 내용들이나 뭐 천연 재료, 식물성 원료 뭐 이런 멘트는 사실과 다르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얼핏 본 내용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얼굴에 이 노폐물을 빼준다는 뭐 얼굴 마사지기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네, 노폐물 빼주는 얼굴 마사지기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 교정이 된다는 의자라든지 네. 아니면 혈액순환에 좋다는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의료기기가 아닌데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 의료기기뿐 아니라 원래 상품 기능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좀 과장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까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이제 표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효과 못 보시는 분 절대 없습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이런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제품이 제일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나 타사와 무당하게 비교하는 표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비교는 사실 조금 굉장히 위험하죠. 나쁜 거예요. 네가 쟤보다 뭐 훨씬 잘생겼어. 뭐 이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뭐 좋을 사람이 없거든요. 뭐 사실 뭐 저는 개그맨이지만 뭐 다른 배우나 아이돌 분들이랑 비교해서 뭐 너가 쟤보다 잘생겼어 이러면 그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잘생기셨어요. 네. 어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당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비교와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엔진 내부 세척제였는데요. 실제로 시험을 해보니 A 업체가 B 업체보다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 비율이 2배나 높았다.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실험까지 한 거네요. 그렇다죠. 근데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유해가스 배출량 측정을 할 때 같은 차종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작 회사, 제작 연도, 차종 이걸 모두 다 다른 차에 적용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A 제품은 A라는 차에, B 제품은 B라는 차량에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요. 사실 이 두 차의 배기량이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차종이나 제작 회사, 제작 연도에 따라서 배기가스 배출량은 상이할 수 있다. 이 둘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으로 저희가 이제 규제가 하고 있죠. 근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와 같이 전에 없던 새로운 유통 채널이 등장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법률이나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속도가 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항상 이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은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량한 우리 사업자분들은 항상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지금 이렇게 공부도 하시기 때문에요. 이미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또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SNS와 라이브 커머스를 주제로 오늘 또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어디서 알려주냐고요. 저는 이 콘텐츠를 전국의 소상공인 분들께서 빠짐없이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소상공인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소비자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탄생되는 거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